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스 전문가 제이크 황입니다. 출제위원 특강 2017년 9월 강의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제 토스가 확실히 극성수기로 접어 들어가요. 이제 어떤 시험장을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주로 이제 공채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시험장에 사람들이 급격히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요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시험장에 가야 좀 시험이 좀 잘 치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심정 이해는 해요. 좀 좋은 시험장, 좀 자기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험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알고 있는데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건 똑같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가까운 편안한 데서 보시는 게 최고예요. 아셨죠? 그러면 출제위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했을 표현이 대부분들은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시원스쿨 토익 스피킹 스타트 레벨 6 교재에 있는 표현들을 대부분 쓰고 있으니까 레벨 6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구매하셔서 공부해 주시면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파트 1부터 보도록 할게요. 9월 달에 주목할 유형은요, 인물 소개입니다. 최근에 별로 원래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인데 최근에 등장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출제될 확률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유형이에요. 한번 지문을 같이 볼 건데 저랑 해보기 전에 제가 잠깐 비켜드릴 테니까 준비 시간이 45초인 거 아시죠? 그리고 답변 시간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45초이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혼자서요, 보시면서 45초간 어떤 단어를 세게 읽어야 될지,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셨죠? 강의 잠깐 멈추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춥니다. 혼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문장, think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케팅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강세. 생각보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세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적절한 지점에서 끊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thank you, 고맙다, 뭐해서요? attending, 참석해 주셔서. Today's presentation on, 주제가 뭡니까? 온라인 마케팅 주제죠. 중요하니까 두 단어 세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our first, 서수, 기수던, 1, 2, 3, 서수던, 숫자에 관련된 키워드는 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Our first speaker, 근데 콤마가 있으니까 speaker 올려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콤마에선 길게 끊어주셔야 되고, Lisa Melton, 사람 이름 고유명사 세게. Has 뭐 했다? 출간했다. Published a new book. 형용사와 명사가 붙으면 둘 다 세게 읽어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겁니까? On using, 뭘 사용하는 거? Technology. 자, 이 단어요. 따라해 보실게요. Technology.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날 같은 소리가 나요. 아셨죠? To market, 판매하기 위한 뭐를 판매? New products. 형용사, 명사 많이 나오네요. 둘 다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요. product도 세게. Her talk will be focused. 주안점을 줄 거다. 뭐에 대해서요? On, 또 주제가 또 나오죠. 뭐에 대해서? Recent business trends. 지금 보시면 명사가 3개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경우라면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돼요. 물론 명사가 2개이든 3개이든 읽는 방법이 다 있긴 하는데 일일이 다 따지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recent business trend 셋 다 또박또박 읽어주시고, 분사구문 including 앞에서 끊어주십니다. 뭘 포함하고 있는 거죠? internet businesses. 자, 시험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올리고 내리는 거. A, B, C. 자, 인터넷 비즈니스가 A고, 뉴 소프트웨어가 B고, 온라인 리소스가 C.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이 놓치게 되게 쉬운 게 뭐냐면요, 원래 S로 끝나는 소리가 S가 한 번 더 붙으면은 S를 2번 발음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businesses 이렇게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businesses. 따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businesses 끄듬 올리고요. new software 또 올려주시고요. and online resources 내려주시고요. 올리고 내리는 거 한 번 무조건 나와요. after the talk, 토크 후에 she will 뭐 할 거다? take 받을 거다. questions 누구로부터? from the audience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거다. 내용상 중요한 거 세게. 그리고 please join me. 자, please는요, 문장 첫 단어로 굉장히 잘 나와요. 요새 문장 첫 단어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 please 말고도 welcome이랑 thank, 저 3개는요 보였다면 세게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 더 있거든요, attention. 근데 걔는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네요. please 뭐 해달라? join me. and 앞에서 끊고요. and welcome 환영해달라. 누구를요? Mrs. Melton. 이렇게요. 사람 이름은 세게. 아시겠죠? 쭉 읽어보시면서 세게 읽어야 될 부분, 끊어 읽어야 될 부분 강조하셔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파트 2로 가볼게요. 자, 파트 2. 일단은 준비 시간 30초를 이용해서
묘사할 대상의 순서를 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 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과 사물이 상태를 어떻게 얼마나 세련되게 묘사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 62, 67페이지 보시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요. 그럼 볼게요. 자, 파트 2에서는요, 스토어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되게 많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늘 인기 주제긴 한데 8월 중순에도 이미 한번 나오고 있지만요, 초중순에도 등장을 했지만 그래도 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스토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다, 쇼핑카트를 밀다, 뭐 사과를 봉투에 넣었다, 계산대에 서 있다. 저 네 가지 표현이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강의 멈추시고 혼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혼자서 저 표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죠.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해볼 건데, 자, 신용카드를 건네다, 건네주다, hand ov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겠죠? hand over, 정확히 말하면 A to B 구문을 써가지고 A를 B에게 건네다.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건네다, 그러면 to staff 이렇게까지 더해줄 수도 있고요. 쇼핑카트를 밀다, push를 쓰면 되겠죠? pushing a shopping cart. 쇼핑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촌스럽게. 다시요, shopping. 입을 크게 벌려주셔야 돼요. shopping 이렇게. 그리고 사과를 봉투에 넣다, A를 B에 넣다. 이 스토어의 최고 단골 표현 중에 하나예요. put A into B. 이 구문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계산대에 서 있다. 계산대라는 표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checkout counter. 이것도 카운터라기보다 약간은 캬 소리랑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counter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standing at a checkout counter.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뭐냐? 제품,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표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products,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수동태가 필요하죠? are, 어떻게 되어 있다? 진열되어 있다. 뭐 DP되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displayed, 어디에? 선반에. 선반이라는 표현으로 on the shelves, 선반을 복수형으로 shelves, shelves 아시죠? 그래서 products are displayed on the shelves.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종종 쓰여요. 그래서 이 표현들 꼭 좀 외워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파트 3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새 한 번 출제됐던 주제가 비슷하게 다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8월에 카페가 등장을 했는데 되게 많이 또 후반에도 그리고 9월 초에도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 꼭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How often do you visit cafes near your house? 너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 얼마나 자주? 파트 3는 의문사 잘 보시고 시제 정리하면 의문사 and 시제 이 둘만 안 틀리면 크게 감점당할 일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있는 표현들을 와장창 끌고 내려옵니다. I visit cafes near my house. 그런 다음에 빈도에 관련된 표현 once a week 이런 거 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사 하나짜리 질문에 한 문장만 답변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위의 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만 되면 돼요. 내가 주로 뭐 한대요? Chat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챗한다 랍니다. 뭐 수다를 떤다 뭐 그런 거겠죠? 이제 I usually communicate with my friends. 친구와 의사소통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한글로 어때요? 친구와 나는 카페에서 의사소통을 한다래요. 그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talk with 이런 표현도 좀 어색하고요. 그냥 뭐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자기가 즐겨하는 취미 이야기,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은 chat라고 해주면 충분합니다. 자, 5번이요. 저와 함께 읽어보죠. 시작. Would you be more likely to visit a cafe if it hosted musical events? 음악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카페가 호스트, 뭐 주관, 주최한다면은 Would you be more likely to visit? 방문할 가능성이 더 있겠느냐? 네가 그곳을 더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입장을 밝혀야 돼요. 네, 할 거예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위에서 와장창 끌고 내려오면 되겠죠. I would be 쭉 내려옵니다. Would be more likely to visit a cafe if it hosted musical events. 그런 다음에 뒤에 꼭 잊지 마시고 왜 그러한 입장을 정했는지 because를 통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죠. 읽어보실까요? 왜 내가 더 가겠느냐? Because I like listening to live music.
라이브 뮤직, 뭐 한글로도 뭐 생음악이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라이브 뮤직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랍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문장 길이를 늘리느냐, 접속사라든가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걸 잘하는 거지, 고수들 뭐 7급 혹은 더 나아가 8급 받는 친구들이 쓰는 표현이 엄청나게 어려운 문법을 쓰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걔네들은 근데 접속사, 전치사구 이런 걸 써서 문장을 늘리는 걸 잘합니다. 어떻게 늘려줬어요? 뭐 하는 동안에? 책을 읽는 동안에 라이브 뮤직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문장의 길이를 늘려줬네요. 아무튼 간에 입장을 밝혀주고 뒤에 이유를 더해줬어요. 아셨죠? 자, 6번 질문에 답변 시간 30초가 주어지죠.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think cafes in your town are good places to have 뭐를? breakfast를 하기에 너희 동네에 있는 카페가 좋은 장소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요. 이 파트 3의 6번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자기의 입장에 대한, 일단은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시는 동네에 있는 카페가 뭐 하기에, 아침 식사를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입장을 딱 정하시고 강의를 잠깐 멈춰 보신 다음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 2가지를 얼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근데 2가지 이유를 만들 때 조심할 점은 뭐냐? 자기가 영작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준비 시간이 빵이지만 조금만 시간을 드릴게요. 강의 멈추시고 왜 내가 이러한 스탠스, 입장을 취했는지 이유를 2개 만들어 보실게요. 자,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같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좋은 장소다라고 얘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해요. First,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First, they sell light foods. light food라는 게 뭐 요란한 식사 같은 게 아니고 간단한 요깃거리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Such as 뭐 같은? pancakes and toast. 팬케이크나 토스트 같은 간단한 음식들을 판매한다 그래요. 그리고 second,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second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Second, I can drink fresh coffee at a discounted price. 굉장히 좋은 표현 나왔네요. 할인된 가격에.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아니면은 내용을 좀 더 전개해 나가기 위해 언제요? 지금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in the morning 저런 걸 붙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왜 우리 집 근처 카페가 좋은지에 대해 2가지 이유를, 아침 식사를 하기에 좋은지 2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2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줬으면 8분 응선은 다 넘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therefore, 따라서 마무리 문장을 더해줄 수 있는데 마무리 문장은 위에 입장 표현을 고스란히 한 번 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 시간이 부족한데 그럼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게 저 마무리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넘어가도 좋겠지만 강의를 멈추시고 아니요, 나는 별로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에 대한 이유를 2가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아이디어 연습이 잘 돼 있는 친구를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시험장 하면 이 긴박한 순간에 뭘 고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기 전에 아니요, 나는 I don't think 라는 입장의 이유를 한번 2개 만들어 보실게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입니다. 출제 예상, 행사 일정. 근데 행사 일정 말고도요, 9월 달에 이력서 유형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력서. 자, 이력서에 관련된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익 스피킹 책에는 이력서 뭐 자료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파트 4 이력서라고 검색하시면은 쌤이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력서 관련 표현을 정리해 놨으니까 N사, 제가 네이버라고 이미 말했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 보시면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행사 일정과 이력서. 근데 오늘은 행사 일정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표가 딱 등장을 했네요. 표 읽을 시간 얼마? 30초. 아시겠죠? 30초 드릴 테니까 잠깐 강의 멈추시고 표 정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문제로 화면에 안 뜨는 거 아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I like to see the financial report. Where can I get a copy? 자, financial report를 내가 보고 싶대요. 어디에서 카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카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financial report 카피가 Paul Jones라고 되어 있고 그 친구 이메일 주소가 써 있습니다. 저걸 문장으로 잘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너는 폴 존스한테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야 돼. 아니면 너는 폴 존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는 이거야. 뭐 말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전에
요거요. 골뱅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읽죠? at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at이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잘 만들어낼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답은 우리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죠. 8번이요. 뭐가 났을까요? 자,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뭔가 문제가 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That I view all the questions from the audience. 청중들로부터 미리 질문을 한번 검토해보는 거. 뭐 즉각적으로 답변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좀 보고 싶다래요. 그래서 questions and answer session is taking place, 열린다. 언제요? At the end of the day. day의 마지막에 열리지. Is that correct?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correct 혹은 right를 써서 되물어보는 경우라면 100%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정보는 맞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맨 마지막이지, 맞지? 근데 여기 보시면 audience questions, 뭐에 대한 regarding new products, 새로운 질문에 대한 청중들이 질문.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고 12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든 답변이라면 어이구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것은 12시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로 두 가지 항목을 열거하도록 요구를 하는데 Can you tell me the details of the session? schedule 언제요? After lunch. 자, 되게 그 빈티지한 유형의 문제란 말이에요. 런치 이후에 혹은 더 나아가 런치 이전의 것들 다 알려주세요. 한 2, 3년 전까지 많이 나다가 최근에 좀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 공통점,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실래요? 이런 문제가 대세로 굳어졌다가 다시 스몰스몰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런치 이후의 거, 런치 이전의 거. 그래서 근데 주로요, 런치 이후나 이전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요구할 때는요, 세 가지 항목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런치 이후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2시 거, 3시 거. 그래서 되게 항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위에 거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연간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네요. Annual Financial Report. 그러면 얘는 프레젠테이션이 주제구만. 그리고 이건 뭐냐? 페니리는 저걸 하는 사람이고 강연자, 발표자. 이건 뭐냐?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네요. 얘의 직급이겠죠? 요런 다양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까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보를 매끄럽게 한 문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밑에도 보면은 직급이 좀 다음 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시연회가 있고 새 제품들, 저런 것들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채점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혼자서 한번 답변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답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답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한번 답변 연습을 해본 다음에 정 안 되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시해드린 표현들은요, 이게 유일한 만점 답변이다 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학생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참조만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파트 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8월 말 나기 딱 좋은 유형은요, 시설 이용에 겪는 어려움이다 래요. 되게 포괄적인 주제인데 우리 직원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를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유형들인데 한번 어떤 문제가 나기 좋나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점 좀 한번 볼게요. 직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커피에, 그러니까 직원들 복지, 복리? 커피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걸로 준비해놨다.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심상치가 않대요. 좋은 거 갖춰놨나 보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을 disappoint, 실망시키지 않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 났던 게 직원들 구내식당, 직원들 encourage 하기 위해서 비싼 미를 준비해 놨는데 생각보다 해보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밥값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 연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두 가지는 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마다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표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막 새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듣기 내용을 잘 요약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 가지는 꼭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강의를 멈추시고요. 어차피 준비 시간 30초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거에 대한 여러분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지 혼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해보셨나요? 그러면 고수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즐겨 썼던 표현들 4가지를 볼 거예요. 커피의 양을 제한하다래요. 좀 시쳇말로 쫌생이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은 다 좋은 답이 되니까요. 커피의 양을 제한하다. 자, 해결책을 영어로 만드냐 못하냐, 이거의 승부의 포인트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영어로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싼 커피를 사용하자. 뭐 애석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을 조금만 청구하다래요. 직원들에게. 니들도 좀 안 돼. 뭐 그럴 수 있겠죠. 한 잔당 뭐 500원, 300원 이 정도. 이 문제에 대해 공지를 어디다 게재하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좀 작작들 드세요. 뭐 이런 걸 붙여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것들 사전을 써도 좋습니다. 혼자서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해볼 겁니다. 강의 잠깐 멈추시고 저 4가지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죠. 보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하다 동사 리미트란 게 있죠. 커피의 양, 영어 어순 특성상 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Limit the amount of coffee, 커피 양 제한. 그리고 더 싼 커피, cheaper 커피를 사용하자. 아니면 이런 구문도 쓸 수 있어요. Replace A, 다음 전치사 놓고 B. A를 B로 대체하다. 전치사 뭡니까? 뭐로? 전치사 with를 써야겠죠. 그래서 it을 cheaper coffee, B 자리에 cheaper 커피를 넣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더 싼 걸로 대체를 합시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요. 비용을 조금만 청구하다. 동사 charge them, 많이는 아니니까 a little bit, 저런 관용어구를 더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공지를 부착하다. 동사 put up, 종이 같은 걸 딱 붙여놓는 건 put up이라고 해요. 뭐를요? 공지문을 뭐에 대한 about this problem.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 이런 거는 옵션으로 제가 더해놓은 겁니다. 저 뭐 장수를 따는 걸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다가 뭐 부착하자, 뭐 inner elevator라고 해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스텝 라운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지하다. 자, 이 4가지 해결책 굳이 이번 유형 아닐지라도요, 다른 유형에도 쓰기 참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강의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인들이 학습은요, 특히 어학 학습은요, 암기에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납니다. 안타깝게도.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외워달라 하는 건 꼭 좀 외워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living with parents? 부모님과 사는 거의 장점은 뭐냐? 뭐 하는 동안요? While, 뭐 하는 동안? 대학에 다니는 동안. 대학생들이 자취 안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의 장점이 뭐냐래요. 최근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요, 사실은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혼자 사는 것이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근데 한 번 났던 문제는 똑같이 다시는 안 나요. 근데 비슷하게 변형을 해서 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대학생들이 장점이 뭐냐. 자, 답변 방식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입장, 이유, 예시, 마무리. 입장이야 질문에 있는 표현을 와장창 끌고 내려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living with parents. 뭐 하는 동안에? While attending. 쫙 읽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장 문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유와 예시를 얼마나 잘 매끄럽게 만들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They can, 읽어보실게요. 시작. They can concentrate on studies. 부모님과 같이 살면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래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경험에 기반한 예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3에서 4문장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보실게요. 예시는 만드는 방식이 4가지가 존재해요. 1, 2, 3, 4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써볼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2번 템플릿을 써서 예시, 경험담을 만들어 볼 건데 2번 예시 템플릿은요, 배경, 문제점, 결과인데 배경은 약 1문장 정도, 문제점은 하나에서 가능하다면 2개까지, 그리고 결과 1문장 정도, 요 패턴으로 구성이 되는데 배경이라 하면 인물을 소개해보죠. 누구의 경우에, 아니면 자기 경험담인 것처럼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내가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개만 해주는 겁니다. 배경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문제점. 내가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여기 써 있죠. 혼자 살며 발생한 문제점 소개. 다시 한번 전개해 보면은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 못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 아니, 혼자 사는데 왜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돼? 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뭐냐?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결과. 내가 알바하느라 생활비 버느라 알바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본분을 못다한 그런 뭐 결과를 설명을 해볼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똑같아요. 근데 이유를 말할 때는 앞에 most of all 저런 거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시요. 배경. 자,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지금 여기는 자기의 경험담이 아니고요. 자기 지인이 경험담을 들고 있네요. 읽어보실게요. One of my friends, 친구들 중에 한 명이 lived alone, 혼자 살았다. 이렇게 환경만 딱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발생한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들. And,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And he has to do a part-time job. 알바를 했어야만 했대요. had to, 뭔 말을 했어야만 했다? 언제요? 학교 끝나고. 뭐를 위해서? For the living cost, 생활비를 위해. 한 발짝 더 나가면 아까 얘기했죠? 고수들은 내용을 질질 끌고 나간다고. 뭐 예를 들어 from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할까요? 뭐 6 p.m. to 1 a.m. 저녁 6시부터 1시까지 알바를 해야만 했다 그래요. 혼자 사니까 생활비 벌려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저렇게 많은 시간을 알바에 할애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결과. 자, 그 결과 he 읽어보실게요. 시작. He couldn't spend a lot of time on studying. 여기서 끝내도 되겠죠. spend, 소비할 수 없었다래요. 많은 시간을 얻다가 공부해. 자, 그리고 and his grades, 성적이 어땠다? 항상 low, 낮았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 그래서 정리하면 누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그 결과 이렇게 안 좋게 끝났습니다를 배경 하나, 문제점 둘, 하나에서 둘, 그리고 결과 한 문장 정도면은 좋은 답변이 돼요. 아시겠죠? 뭐 시중에 있는 교재들 보면 막 해설서 보면 막 되게 어마어마한 것들 많아요. 막 문장이 한 8개, 9개? 절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7급까지도요. 실수를 줄이고 이 정도만 말해도요. 7급은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요. 토스는요. 양보다 질입니다. 문법적 실수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많이 만드는 것보다요. 문법적으로 올바른 적은 개수의 문장을 만드는 게 고득점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요. 9월에 그리고 8월 말에 나기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냥 끄지 마시고요. 꼭 복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